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아너스에서 법규 강의 맡고 있는 김효희 교수입니다. 제가 보건의학 관계 법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은 국가고시를 앞두고 뭔가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내가 그 내용들은 다시 꼭 강의를 해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의학 관계법규 강론서 공부하셨던 학생들은요, 안심하십시오. 이 내용 중에서는 바뀐 내용이 없는 걸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하였습니다.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문제없이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또 2023 위아너스 국가고시 핵심 요약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맨 뒤에 있던 법규 관련된 내용들 제가 낱낱이 살펴봤거든요. 세세하게 봤는데 역시 여기도 바뀐 내용이 없이 또 중요한 내용만 또 추려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올해 제가 4월 정도의 최신 개정으로 집어넣은 제 내용 중에서는 바뀐 것이 없었다. 그래서 안심하고 공부했던 내용들 그대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추가로 뭔가 오타나 오기지가 있었던 경우는 저희가 그 네이버 카페 위아너스의 정오표도 올라가져 있고요. 또 imrn.co.kr 우리 플랫폼에도 정오표가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또 패스 177 문제집 구매하셨던 분들은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정오표가 있는 곳 어디 있다 말씀드리면, 자, 정오표가 어디 있다? 정오표. 근데 내용 많이 없어요. 혹시라도 다른 내용도 그게 있나 뭐가 있나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두 군데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간호사 imrn.co.kr에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카페. 네이버 요즘에 아주 제일 핫한 카페죠. 네이버 카페 어디를 친다? 위아너스를 검색하시면 여기 정오표가 그 게시판 맨 아래 딱 있어요.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무슨 강의를 준비했느냐? 이 내용 중에 바뀐 건 없으니까 제가 바뀐 내용 있으면 수정해서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바뀐 건 없지만 우리가 아쉬우니까 어떤 걸 찾아봤냐면요. 혹시라도 새롭게 신설된 법률이나 그러니까 새롭게 개정됐다고 하죠. 새롭게 만들어진 법 중에서 이거 좀 나올 것 같아 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추려봤더니 조금 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추려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의료법에 대한 내용들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들만 반복해서 보셔도 일단 그 안에서 한 4-5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대로 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할 거는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내용이 많거나 막 힘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2개 정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자료도 제가 한번 공유하려고 하는데, 자, 두 번째는 감염병, 그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관리에 관한 법. 여기서는 제가 제 구조 갖고 왔어요. 제 구조 내용에 보시면 감염병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감염병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뭐 2항을 보시면 돼요. 구조 2항. 제가 보는 법은 알려드렸죠? 제 구조에 2항을 보면 된다. 2항 중에서도요. 우리 8번을 보시게 되면 제40조 1항 및 2항에 따른 예방, 치료, 의료, 방역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8의 2가 있어요. 8의 2호를 보시면 여기에 그 의료 방역 물품 같은 경우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의약품에 한정한다 해서 의약품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의약품이 아니라 의약품이 이제 아니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까지 추가되었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요거 의료기기가 추가된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은 뭐. 근데 구조 감염병 관리위원회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아닌데요. 좀 변경된 내용이 하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가지고 왔고, 이게 시행된 일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2022년 12월 11일 날. 사실 영상을 찍고 있는 날보다 또 살짝 하루 정도 뒤가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하루 이틀. 그래서 시행일이 아주 뜨끈뜨끈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알려드려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제40조. 제40조 볼게요. 자,
40조의 2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감염병 대비 및 대비 의료 방역 물품 공백 우선순위 등 분배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때에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이에요. 질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염병 대비로 의료 방역 물품을 공급할 때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 분배 기준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관련된 내용들도 동일하게 시행일이 12월 11일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 출제는 시험 보기 전까지인데 시행일 기준이거든요. 시행일 기준. 그래서 시행일 기준으로 바뀌고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 공지는 올해 2022년 6월 10일부터 이 제목을 개정했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신설된 건 2014년이거든요. 그래서 시행되는 부분들이 되고 있던 거였는데 제목 개정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요, 내용이 원래 기존에 그냥 질병관리청장이 이런 대유행에 대비해서 좀 의료방역 물품을 준비해라. 끝이었는데 이게 한 가지, 두 가지 이 안의 내용이 좀 더 세부적으로 이 40조 2에서 1호와 2호가 더 등장을 해갖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나눠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그 재난지역에 우선 줘라. 이게 첫 번째인 거죠. 또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한 내용 중에서 문제 하나로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치료 병상 현황,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라. 이런 게 나왔어요. 치료해야 되는 병상의 현황이라든지 치료의 중증도를 이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먼저 물품을 주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어디다 먼저 줄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누가 정한다? 아까 설명했던 우리 질청거리는 질청이 그런 것들을 정하게 되어져 있고 이 두 가지 쪽에 두 가지 해당하는 곳에 먼저 필요한 물품들을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벌써 세 번째 이제 다음 법이에요. 다음 법은요. 검역법을 좀 준비해 봤어요. 검역법. 검역법도 우리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3번이라기보다는 그냥 3번이라 쓰는 이유가 별로 없겠다. 검역법에 대한 내용 해볼게요. 검역법 해볼 건데요. 검역법은 제12조 2를 보겠습니다. 검역법의 제12조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제12조 2에 보시면요. 2항에 나온 내용을 볼게요. 2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여기 2번 동그라미 2항이 뭔지 못 알아듣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또 2번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느냐. 입국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장소란 말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입국장 끝이었는데 입국장에서 뭐가 더 추가됐어요. 아까 여기 및 의료기기 추가되는 느낌처럼 입국장 등 누구? 보건복지부령 보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게 더 추가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복부령으로 정한 장소에 뭘 설치해? 감염병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입국장만 있으면 안 되고 보건복지부로 정한 장소 여기다 뭘 설치한다고요? 여기다가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어디다 설치해? 여기다 뭘 설치해?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 이미 제가 썼던 책들은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 게 다 신설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적어 놓으시거나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조는요. 제16조예요. 제16조에는 뭐가 적혀 있는가라고 봤더니 검역 감염병 환자 등 격리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보시면 자, 또 누가 등장할까? 검역법에서 원래는 제일 소중하고 늘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이 검역소장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검역소장보다 누가 더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이 사람보다 더 크게 여기서 핵심적인 멤버가 된 사람이 누구다? 질병관리청장. 그렇죠? 질병관리청장이 가장 많이 들어오면서 내용이 좀 많이 바뀐 법 중에 하나가 검역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요도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여기도 기출문제 위주다 보니까 늘 나왔던 것이 나왔었는데 검역법에 좀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메르스 때부터 그랬지만 코로나19 이후에 확실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의 1위에 질병관리청장이 뽑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역 감염병 환자된 격리에서는요. 질병관리청장은 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렇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격리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이 어디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내용에 보시면 1호의 내용이거든, 1호. 여기서 26조의 1 보시게 되면은, 그쵸? 26조 1항에 1 되겠습니다. 1에 1 보시게 되면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는 그냥 기존엔 검역소의 격리시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기 이게 뭐였다? 검역소가 있으면 검역소 내에 격리시설에서 환자들을 격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시설을 이렇게 구분 지어 놨는데 여기에서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누가 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거기에서 질병관리청장, 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 질청이 지정한 시설 요렇게 내용이 나와져 있는 겁니다. 질청이 지정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느낌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하나만 있다가 이게 추가되고 이거 하나만 있다가 이게 또 추가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정한 시설 이런 걸로 추가되는구나 정도만 더 기억하는데 주의사항 한 가지는 지금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존의 것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이걸 먼저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기존 강의를 완벽하게 핵심까지 다 다루신 다음에 그 다음 이거를 추가로 보면서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 있긴 해요. 제가 막 색깔 칠해왔는데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에 대한 건데 후천성 에이즈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에 관련된 예방법. 이제 이것도 치료제가 좀 잘 나와 있어가지고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은데요. 제 5조에 보시게 되면요. 바뀐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5조부터 우리가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요.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질청이 떠오르는 샛별이 완전히 모든 것의 주인공입니다. 나야 진짜.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이 학술연구소에서 혈액제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검사하다가 에이즈 환자다라고 발견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24시간 이내에 누구한테 혈액제제 연구소 혈액제제 연구소에서 그렇죠? 검사를 하다가 발견한 경우는 원래는 보복장이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다? 질청한테 바로 신고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 질청에게 바로 신고해요. 기존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땡!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보복장이었는데 보복장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그 내용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어쨌든 굉장히 핵심이 되는 주요 인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내용의 맥락이에요. 계속 다. 제 8조도 마찬가지.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는데 이게 모두 싹 다 뭘로 바뀌었다?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조는 이제 검진에 대한 건데 검진을 할 때도 원래는 보복장이 위주가 돼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질병관리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이렇게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는 사람 누구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질병관리청장, 질청으로 들어갑니다.
질청 더하기 뭐 시도지사가 있겠지만 일단 질청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서 그걸 빼버리고 질청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진하는 대상자에 그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들어간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 써줘야지 또. 시군구청장이 뭘 할 수 있다? 검진을 할 수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렇게 검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누구 하느냐라고 했더니 감염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는 아니지만 성접촉했던 사람들, 성적 접촉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또 보복장애였지만 바뀐 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들도 검진 대상자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음성확인서를 누구한테 보여줘요? 그렇죠? 음성확인서 보여주는 사람도 누구로 바뀌었다? 음성확인서, 검진 또 관련돼서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는 사람도 질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서 장기 체류자의 경우는 입국 전 한 달 전에 음성 확인서를 질청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만약 못 보여줬다 그러면 72시간 이내에 검진 받는다. 이거 기본 내용이죠, 여러분들. 1개월 안에 확인했던 음성 확인서를 누구한테 제출한다? 질청에게 제출하고요. 만약에 안 된 경우는 입국해서 72시간 이내에 검사해가지고요. 그래서 질청한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져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제14조예요. 자, 14조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 치료와 권고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치료와 권고. 치료와 권고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것도 똑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바뀌어서 짜장면이 날 것 같은데 짜장면 낼 필요가 없이 보복장에서 거의 다 질청으로 바뀌었구나. 우리가 뭔가 모르겠다 싶으면 조용히 원래는 여기서의 대빵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으나 쑥 들어가고 질병관리청장을 살짝 체크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존의 모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치료 권고도 누가 주인공?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뀌었다. 질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질청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이거 동일하게 내려와요. 이거 이렇게. 여기도 시도지사, 또 걱정을 써줘야 돼 또. 시군구청장. 이렇게. 치료와 권고할 수 있는 대상자. 이 두 개는 안 바뀌었는데 얘만 바뀐 거죠. 질청만. 보복장에서 질청으로. 이런 경우에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또는 요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15조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요. 자, 제 15조가 되겠고요. 치료 및 보호조치. 치료 및 보호조치라고 되어져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여기 요 내용들 그대로 내려옵니다. 질청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을 보호조치하고 치료하는 걸 강제할 수 있다고 내용이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동일하게 이 질청 자리에 이게 있던 게 질청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16조에는 요양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 적어는 드릴게요. 몇 조인지 제 16조도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거 운영시설 설치 등에 대한 부분들도 질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제 17조의 2도 마찬가지 17조의 2도 마찬가지로 예방치료기술의 확보에 대한 것들도 기존의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다 뭘로 바뀌었다? 이것도 예방치료기술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뭘로 바뀌었다? 질청으로 바뀌었다. 모든 것이 다 질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질청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있으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또 21조도 마찬가지 질병관리청장이 협조 의무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고 질청으로 바뀌었고요. 23조도 마찬가지 기존의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뭘로 바뀌었다?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냥 추가로 몇 조인지만 좀 써드리게 되면요. 드리긴 드리겠지만 제 21조도 마찬가지고요. 제 23조도 마찬가지다. 협조 의무라든지 권한 위임 위탁에 대한 것들도 모두 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
보복장이 다 질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흡전성 결핍 발병법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 또는 많아도 두 문제 정도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요.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와져 있는 거는 5번이란다. 다섯 번째 국민건강보험법인데 국민건강보험법.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내용 중에서 신설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신설된 게 새로 생겼는데 언제부터 시행이냐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또 시행이 되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게 바뀐 내용들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47조의 4가 되겠고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라는 게 새롭게 들어갔다. 자, 뭐가 들어갔다?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되는지 적정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환자 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이유가 뭐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자, 뭐 때문에 이게 새롭게 신설됐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지금 적정성 평가 왜? 의료의 서비스를 잘 주고 있는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평가 내용이 들어갔다. 이걸 향상시키고 싶어서 적정성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뭐 평가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인력을 평가하고요. 시설은 어떤지 평가하고요. 장비, 또 환자 안전. 우리 요양병원에서 환자 안전이 조금 많이 이게 좀 사각지대잖아요. 인권의 사각지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어져 있고 이런 모든 평가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한다?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요렇게 우리 47조 4 새롭게 만들어진 뜨끈뜨끈한 법인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추가돼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자, 지역보건법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제10조 같이 볼까요? 제10조 이미 이걸 뭐 하긴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학생들도.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또 높아심에. 자, 보건소의 설치 너무 잘 알잖아요. 보건소는 어디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시, 군, 구마다 몇 개씩? 한 개소씩 설치하게 되어져 있죠. 한 개소에 뭘 설치해?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기존에 그냥 보건소를 설치한다? 끝이었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었냐면 이게 추가되었어요. 보건소인데 시군구에 한 개의 보건소 설치한다. 버뜨그러나 다만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다만 어떻게? 시, 군, 구의 인구가 여기 볼까요? 인구가 몇만을 초과하는 경우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 개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추가 설치에 대한 기준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 30만이에요.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만 명 초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초과도 되게 중요한 부분. 자,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대놓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런 경우 너무 크니까 그럴 경우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자라고 나와져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이제 마약류 관련된 것을 한 번 볼까요? 마약류. 자, 마약류 관련된 법. 마약류. 같이 보시게 되면 제6조 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긴 또 등장인물 중에 뭐가 나오냐면 제3호와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6조의 1번 동그라미 1항 보실게요. 세 번째 줄쯤에 제3호와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나와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3호하고 5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3호, 5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시군구청장 허가 받아야 돼 했는데 시군구청장 하나는 우리 아는 거예요. 어떤 거냐? 5호 같은 경우는 대마 재배자예요. 대마를 재배하는 사람 하는 거고 3호 같은 경우는 뭐가 해야 되냐? 마약류 도매업자예요. 마약류 도매업자 요렇게 이 두 가지 3호와 5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누구 허가를 받는다? 시군구청장의 뭐를 받는다? 허가를 받는 경우가 대마 재배자랑 마약류 도매업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내용들과 약간 달라진 부분들 설명을 드리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시도지사가 주로 이걸 했는데 시군구청장한테 넘어간 내용이 3호 그리고 또 5호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같이 봤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기존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로 바뀐 부분,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빠진 경우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되겠냐면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라고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 그렇죠? 시도지사에서 이것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로 변경된 부분 7조 보시면 되겠고요. 11조에서도 마찬가지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에 대한 것들도 기존의 시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로 변경됐다. 좀 길어졌다는 내용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의 시도지사가 좀 빠져나가고 시군구청장이 좀 들어왔구나 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약간 다른 점이 뭐가 생겼냐면요, 요게 좀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응급의료에 관한 것. 보게 되면 제2조 정의 부분에서요, 어떤 변경사항이 있냐면, 보시면 그 5호에 나와 있는 게 응급의료 기관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4개가 나오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나가는데 여기서 뭐가 빠졌다? 기존에 있었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제외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제외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얘는 빼버리고 5개였다가 4개로 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13조의 3 보시게 되면요.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행일이 아주 뜨끈뜨끈하게 2022년 12월 22일이에요. 어떤 것을 보느냐 했더니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또 넘겨서 보시게 되면 응급의료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또 응급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조직 등의 기반 마련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한다. 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응급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30조 2인데요. 30조 2가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이게 나왔어요. 제 30조 2. 30조 2에서 권역외상센터예요. 이거 조심해요, 여러분. 권역외상센터. 우리 이국종 교수님이 되게 많이 활동했던 권역응급외상센터를 지정할 때 뭐가 빠졌다? 똑같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빠지고요. 나머지 권역, 전문, 지역 중에서 정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35조의 2예요. 여러분들 35조 2 볼까요? 제 35조의 2가 되겠는데요. 30조 2였고 35조 2 보시게 되면 응급의료기관 외에 의료기관에서요. 이게 신설된 거는 사실은 12월 29일, 그러니까 2020년 신설이지만 시행일이 2022년 12월 22일 날 뭐가 시행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응급의료 외에 의료기관 등은 뭔가를 설치하고 싶을 때는 시설 인력을 갖춰서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뭐가 들어갔냐? 종합병원은 신고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신고 생략할 수 있더라. 그냥 종병은 신고 생략으로 가버렸다. 종병은 어떻게 해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로 가버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2021년도에 신설되긴 했는데 2021년 12월 21일 날 59조 2 업무 검사와 보고에 대한 내용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 검사 보고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뭐 출동 처치, 뭐 기록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서류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좀 신설된 항목이어서 근데 신설된 지 조금 1년 지나긴 했지만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온 것이 59조 2가 되겠다. 그래서 아주 참고 삼아서 또 보실 분들은 59조의 2도 한번 보시면 신설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단한 거긴 한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요. 보건의료 기본법이에요. 보건의료 기본법. 요거는 이제 한 문제 꼭 나오죠. 안 나올, 그쵸. 의료 기본법. 요거는 기존에 제가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거 다 공부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21조에 무슨 내용이 바뀌었냐면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원래는 기존에 몇 명이었냐면 20명이었거든요. 20명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25명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추가됐다는 거 말씀드려요. 국민건강증진법은 특별히 해드릴 게 정말 없고요. 혈액관리법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자료는 드리지만 없어요.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일이 너무 나중에 거예요. 2023년 6월 22일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호스피스. 너무 이름 길으니까 그냥 읽을게, 쓰진 않을게요. 호스피스 블라블라블라 법 있죠?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률이 되겠는데요. 제11조에 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제11조에 뭐가 있느냐? 등록 기간이 있어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이 있는데 이 등록 기간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다른 사항이 생긴 거죠. 어떤 게 생겼느냐? 노인복지관이 추가됐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어떨까요? 등록기간에 노인복지관이 기존에 없던 것이 추가되었다. 이 내용들이 좀 달라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 시행일은 2022년 3월 22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바뀐 내용들이라 넣어져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책에 들어가져 있지 않다면 한 번 더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11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등록기간 어디? 노인복지관이 제5번에 5회에 등록기간.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는 게 5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5에 노인복지관이 들어가져 있다. 요거는 1항에 대한 내용이에요. 1항에 5호를 보시면 노인복지관 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앞에서 쭉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엄청 중요하기보다는 좀 아주 최근에 좀 신설됐는데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 기존의 것을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추가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우리 핵심 요약집과 기존의 강론서 내용에서는 변경사항 없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끝까지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